여러분 중에 성형 상담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 이 말이 얼마나 익숙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코만 좀 손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 30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눈도, 턱도, 피부도, 심지어 이마 라인까지 다 문제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셀카 모드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죠. 분명히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좀 괜찮아 보이는데 했던 그 얼굴인데, 지금은 갑자기 다 문제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왜 이렇게 작지? 코가 왜 이렇게 뭉툭하지? 턱선이 왜 이렇게 불균형하지? 그리고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 원래 이렇게 못생겼었나? 이 기분, 이 찜찜함, 이 자괴감,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기분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드릴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얼굴이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날 상담실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아진 정교한 심리 조작 기술에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백 개의 상담실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에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다크심리연구소에서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심리 조작 멘트 5가지를 완전히 해부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다시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수법을 알면 절대 안 당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상담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은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성형외과 상담실은 단순히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철저하게 최적화된 심리적 설득 환경이에요. 조명의 밝기, 의사가 앉는 위치, 거울의 각도, 상담이 진행되는 순서, 심지어 의사가 입은 하얀 가운까지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공간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미 게임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지갑을 향해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수법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없던 콤플렉스를 직접 만들어주는 기술, 이름하여 결핍 심기입니다. 여러분이 성형외과에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담 전 사진 촬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 촬영이 단순한 기록용이 아닙니다. 보통 이 사진은 조명이 매우 강하고 각도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찍혀요. 그 각도에서 찍히면 모공이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이고 피부결도 거칠어 보이고 얼굴이 더 넓어 보입니다. 즉, 상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 중 가장 안 좋아 보이는 버전을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그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깨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교묘한지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한 의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결핍을 언어로 창조해서 심어주는 작업이에요. 밸런스가 깨졌다는 표현은 여러분 스스로는 한 번도 의식해본 적 없던 문제를 갑자기 존재하게 만들어버리는 마법 같은 말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핍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있지도 않았던 결핍을 말 한마디로 탄생시키는 기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상담 받기 전에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밸런스라는 단어를 스스로 떠올린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면 집에 가서 거울을 볼 때 자꾸 밸런스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결핍 심기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뇌 속에 없던 불안이 하나 새로 생겨난 거거든요. 이 결핍 심기 기술은 특히 처음 성형 상담을 받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해요. 왜냐하면 비교 기준이 없으니까요. 처음 들어보는 전문 용어와 처음 보는 분석 사진 앞에서 내가 몰랐던 문제가 진짜로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수법은 권위 가온이 만들어내는 복종 심리입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사람은 권위 있는 존재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성형외과 상담실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고급스러운 의료 장비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여러분과 마주 앉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자동으로 이 사람은 전문가이고 전문가의 말은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경험 많은 어른의 말을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 본능이 지금 하얀 가운 앞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부분이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그게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위 효과는 의사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하느냐에 따라 더 강력해져요.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고 설명이 막힘없이 흘러나오고 전문 용어를 적절히 섞어 쓸수록 여러분의 뇌는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비판적 사고를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 상황에 있어 봤는데 하고 무릎을 치신 분들 잠깐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크심리연구소는 이런 일상 속 심리조작 수법들을 계속해서 파헤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조종하려 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법은 지금 이 순간 바로 결정하게 만드는 기술, 긴박감 조성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꼭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번 달에 이벤트가 있어서 지금 결정하시면 많이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혹은 이런 말도 있죠. 요즘 이 시술 문의가 너무 많아서 다음 달 예약은 벌써 꽉 찼어요. 지금 잡으셔야 해요. 이거 그냥 친절한 안내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에서 희소성 원칙과 손실회피 본능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 압박 기술입니다. 희소성 원칙은 간단해요. 인간은 얻기 어려운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만 가능한 이벤트라는 말은 여러분 뇌에 이걸 지금 안 하면 손해다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손실회피 본능은 더 강력해요.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즉,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싼 가격을 놓친다는 생각이 냉정하게 집에서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기술이 무서운 이유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이에요. 성형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에요. 적어도 며칠은 충분히 생각하고 2곳 이상 비교해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 앞에서 그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수법은 친근함으로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미러링 기술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의사나 상담 코디네이터가 여러분의 말투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거나 여러분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는 코가 너무 낮아서 답답했거든요 라고 하면 상담사가 코가 낮아서 답답하셨군요 하고 그대로 받아쳐주는 거죠. 이게 그냥 경청의 표현처럼 느껴지시나요? 이건 미러링이라는 심리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해주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 편이라고 느끼는 순간 경계심이 무너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게 됩니다. 성형 상담에서 미러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콤플렉스, 즉 가장 취약한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에 이 기술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놀림받았던 부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들었던 상처가 되는 말, 오랫동안 혼자 괴로워했던 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상담사는 더 깊이 공감하고 더 강하게 미러링을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해준다고 느끼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수법은 비교를 통해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비교 조작입니다. 상담 중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 시술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비슷한 고민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다 하시고 나서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혹은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도드라지네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을 평균 이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다들 한다는 사회적 증거를 이용해서 안 하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두 번째 문장은 더 직접적이에요. 혹시 주변에서도 알아채고 있지 않겠냐는 암시를 통해 여러분의 불안을 직접 자극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주변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성형 상담실은 이 본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평균보다 못하다는 기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술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수법을 전부 들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어떻게 방어해야 하냐? 입니다. 지금부터 각 수법에 맞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드릴게요. 결핍 심기를 방어하는 방법은 상담 전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의지로 이 부분을 바꾸고 싶어서 온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온 건가? 상담 전에 자신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딱 한 가지를 종이에 써오세요. 그리고 상담 중에 그 한 가지 이외의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은 그 부분만 알아보러 왔어요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권위 가운을 방어하는 방법은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가운을 입지 않았다면 나는 이 말을 똑같이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은 분명 가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의사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만나자마자 여러 곳을 동시에 권유한다면 그건 진료가 아니라 영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긴박감 조성을 방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벤트나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저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병원은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고 와도 문을 열어둡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꼭 결정해야만 하는 의료 서비스는 세상에 없어요. 그 긴박감 자체가 이미 조작의 신호입니다. 미러링을 방어하는 방법은 상담이 너무 편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경계심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기술적으로 유도되고 있는 건지 잠깐 의식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상담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과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정보가 결국 더 정교한 설득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사회적 비교 조작을 방어하는 방법은 다들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알아채지 않겠냐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얼굴은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지. 남의 시선을 위해 바꾸는 게 아니다. 이 단순한 생각 하나가 사회적 비교 조작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성형 상담을 앞두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바로 보내주세요. 이건 진짜 필요한 정보거든요. 다크식연구소 구독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심리 조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성형을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완전히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크심리연구소는 성형을 반대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 결정이 진짜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심리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건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누군가의 매출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콤플렉스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크심리연구소였습니다.